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시각장애인 선거 공보물 제공은 했지만 접근은 여전히 어려워. 후보마다 제각각인 파일 형식, 바코드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지적. 김예지 의원 질적 접근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둘. 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 법원 임시조치 인용. 투표보조 불허는 국가의 차별 행위. 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현황. 전국 어디서든 실시간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넷. SK 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어린이 부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다섯. 질병관리청 인접국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2024-2025 절기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이 전 후보로부터 제출됐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6명 모두 책자형, 점자형 선거 공보물과 함께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형식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진전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를 받았지만 후보마다 파일 형식이 달라 일부 파일은 읽을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보이스아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전용기기나 별도 앱이 없으면 읽을 수 없어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C씨는 아예 저장 매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점자형 공보물은 책자형 분량의 2배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 등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시행 결과 형식적 접근성은 다소 나아졌지만 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후보마다 다른 디지털 파일 형식을 통일하고 바코드 대신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6월 3일 대선에서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5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시각, 신체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지침에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넣었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020년 지침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했습니다. 이후 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투표소마다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각,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차별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관위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개방했다고 5월 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합 개방된 데이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영자전거, 공공도서관 열람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로
모두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울, 경기, 제주 등 11개 시도와 산하 185개 지자체의 데이터를 통합 개방해 휠체어 차량 등 보유 차량 현황, 예약 가능 여부,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의 이동지원센터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정보는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등 11개 지자체의 대여소 위치와 이용 가능 자전거 수를 제공하며 공공도서관 열람실 정보는 울산을 포함한 26개 지자체의 운영시간, 자녀 좌석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는 서울을 비롯한 34개 지자체의 위치, 크기, 요금, 대여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전국 단위 통합 데이터 개방은 AI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데이터를 적극 발굴, 표준화해 민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점자교육원과 함께 시각장애 어린이 부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우리 아이 세상과 잘 어울리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총 3회차에 걸쳐 열립니다. 시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고민 중 하나인 관계를 중점으로 아이들이 또래 친구, 이성 친구, 가족관계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그에 따른 부모의 역할 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1회차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또래 관계로 패널로 시각장애인 대학생과 비장애인 친구가 함께 나와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도 많이 되고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시각장애 자녀를 키우며 겪는 고민을 편하게 나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2회차, 3회차 토크 콘서트는 각각 6월 24일과 7월 23일에 열립니다. 2회차에서는 자녀의 이성관계를 주제로 다루며 3회차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행사를 기획한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 여혜진 매니저는 시각장애 어린이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점자 문해력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성이 중요하다며 시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활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가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다양한 부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상파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및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4-20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 유행 중인 LP8.1, XEC, NB1.8.1 등 주요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름철 여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위험군 중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지로 출국 예정인 경우 사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제약사 콜센터나 의료기관에 문의 후 자비 부담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접국가의 코로나19 증가세에 따라 국내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